여러분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한번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해외 주식 투자라는 건 즉, 우리가 애플, 구글, 아마존 이런 회사들에다가 직접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와우, 너무나도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일이에요. 자, 이렇게 신나는 일인 해외 주식 투자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왜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이 개장 시간에 따른 이득이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각으로 오전 9시에 개장을 해서 오후 3시 30분까지 하죠. 그런 반면에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나 5시쯤에 개장을 합니다. 그랬다가 한국 시각으로 자정쯤에 폐장을 하는데요. 미국은 한편으로 굉장히 저녁 늦게 오후 10시 반, 11시 반 이때 개장을 해서 우리 시각으로 새벽까지 개장을 하거든요. 이게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이 직장인 투자자 분들은 당연히 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하는 구조가 대다수이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한국에서 증시가 9시부터 3시 반까지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창 일하고 있을 시각에만 주식시장이 문을 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인 한국 주식에 실시간으로 거래하기가 가장 힘들다.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약간 답답함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이 호가를 보면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장점 말고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또 한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가 앞으로 30년, 50년 뒤를 봤을 때 미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연코 미래가 있는 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둡죠. 이 연도별 대한민국 성장률만 보셔도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저성장이 왜 지속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바로 고령화 때문이죠. 젊은 층은 점점 줄어들고 이 노년층이 많아지는 고령화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경제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경제 활동 인구가 점차 줄어들게 되고 부양을 해야 되는 노년층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한 나라의 이 경제 규모를 불리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보다 앞서서 고령화를 경험한 바로 옆 나라 일본의 상황을 보면 이 니케이 225 지수는 80년대 후반에 정점을 찍고서는 아직도 거기 정점의 근처도 못 갔죠. 굉장히 이 일본 같은 경우를 한국의 미래로 보면은 우리나라도 역시 미래가 상당히 어두운 편이 아닌가. 즉 한국 증시에만 계속 몸담고 수십 년 동안 투자를 하면 필연적으로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해외 주식 투자를 해야겠다. 이것은 나의 운명, 나의 필연이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절차를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당연한 소리지만 국내 주식 투자에 비해서 해외 주식 투자는 매우 절차가 복잡할 수밖에 없겠죠. 국내 주식 투자가 매수, 보유, 매도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이클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면 해외 주식 투자는 거기에 결정적으로 환전이라는 과정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환전을 하면서 환전 스프레드도 붙고 매수, 보유, 매도를 한 다음에 다시 외화를 원화로 바꾸어야지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되겠죠. 그 사이에 한국 세금도 있고 외국 세금도 있고 각종 수수료와 세금들이 붙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눈 뜨고 코 베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환전 스프레드라는 건 무엇이냐면 은행에 가면 이런 표가 있죠. 오늘의 환율 해가지고 사실 때와 파실 때 보시면 환율이 다릅니다. 간단히 말하면 무엇이냐? 살 때는 너네는 달러를 비싸게 주고 사라. 하지만 팔 때는 싸게 내놓아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살 때랑 팔 때 우리가 적용해야 하는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인 환전 시에 수수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는 이 환전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증권사별로 당연히 수수료도 다르고 환전 스프레드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각 증권사별로 이 수수료를 잘 비교해 가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증권사를 비교를 해가면서 직접 발품을 팔기가 참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증권사별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최신의 수수료 정보를 찾아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세금 관련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매매 차익으로 내가 만약에 250만원 이상의 이득이 났다 그러면 내가 본 이득에서 250만원을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22%만큼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투자금이 작기 때문에 이러한 세금에 대해서는 당장 생각할 필요는 없겠고요. 하지만 저도 결국에는 이러한 매매 차익으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신경 쓸 날이 오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영상을 준비해서 이 양도소득세 같은 부분은 약간 절세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바로 이 15분 지연 시세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해외 주식을 하면 이 HTS 같은 게 접속을 딱 해보면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만큼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5분 지연 시세를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15분 지연 시세를 실시간 시세로 바꾸려면 유료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한다는 점이죠. 정말 답답하시면 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시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약간의 그 답답함을 감수를 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해외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떠한 특징이 있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가를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 영상에서는 한번 그렇다면 해외 주식 계좌를 개설을 하고 그걸 통해서 해외 주식을 어떻게 매매를 하는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